하나 다녀올게. 브이로그 찍는 사람을 어떻게 찍는 거야 대체? 못 찍겠는데? 고양이 나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거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그 와중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산수와 럭키 슈퍼마켓 저 적벽에 붙은 한 구멍가게에서 술병 가쟁이를 닦아 한잔한다. 늙은 여자가 속옷바람으로 나와 저녁밤 찬 찌꺼기를 찌뜨리고 간다. 한 시절 갈아입지 못한 속옷에서 나는 냄새여. 나의 달은 콩나물 대가리마다 한 정막강산 흙에 밥풀꽃을 피우는구나. 와,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여기였구나. 럭키 슈퍼. 매주 일요일은 쉽니다. 마법수사요. 뭔가 좀 그렇다. 그 시에서는 럭키 슈퍼한테 밀려서 되게 작은 구멍가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되게 작은 구멍가게 느낌이네요. 저희 이게 럭키 슈퍼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 아니 그렇게 연출하지 말아요. 아니 저희 거의 사유지 같거든요. 약간 어떡할까요? 날씨가 좋다. 연출하지 마시라. 이 시에 나온 럭키 슈퍼마켓이 그 럭키 슈퍼마켓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찾아온 거잖아요. 그냥 이 네네. 의미를 찾으러. 아니면 거기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 물어보고. 뭘 자꾸 물어봐요. 마지막에 밥풀꽃이라는 네네. 게 등장을 하잖아요. 네네. 정막강산 흙에 밥풀꽃을 피우는구나. 네. 이게 철원군에 근데 밥풀꽃 관련된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에요? 이게 가난한 집에 한 며느리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며느리는 이제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로는 네. 다른 가족들이 다 밥을 먹고 남은 것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약간 좀 가부장적 그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며느리가 밥을 숨겨놨다가 몰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입에 밥풀이 묻어서 들킨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매를 맞아서 죽어요. 그게 뭔가 럭키 슈퍼마켓이 근데 당시에 되게 좀 체인형으로 자연과는 좀 거리가 먼 가치죠. 이게 이걸로 인해서 얻게 된 약간 가난의 슬픔 같은 거를 자연물과 연관된 전설로 확장시킨다는 게 재밌었어요. 지금 보면 달을 콩나물 대가리랑 연관을 시키고 그리고 정막강산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밥풀꽃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수화를 하면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의 기운을 생각하지만 현실을 가보면 구멍가게 같은 거죠. 한 시절에 아무리 박어도 뭐 그 소시 여전히 그 소시고 그냥 아무리 밖에서 박으려고 해도 안에는 똑같이 그렇게 또 옛날처럼 내재적인 어떤 약간 가부장적 지금도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럭키 슈퍼마켓이랑 구멍가게가 데뷔됐을 땐 뭔가 시대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구멍가게가 옛날엔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럭키 슈퍼마켓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시대가 변해서 우리는 이게 그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밥풀꽃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제 같은 건 변하는 것들과 변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오묘하네요. 왜냐면 산수화는 또 되게 옛날에 보통 많이 그리던 그림이니까. 네, 맞아요. 영상 찍고 계셔요? 네네. 찍고 있어요.
여진 씨 너무 예뻐요. 왜 그렇게 예뻐? 저희는 이제 불우한 악기에 등장했던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있었던 장소로 가려고 하죠.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초라한 남녀는 술 취해 비 맞고 섰구나. 지금 지도에 따르면 터미널이 있던 곳은 아파트? 지금 엄청난 이게 아파트예요? 공사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기는 하네요. 저중 어딘가가 터미널이 있던 곳입니다. 이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되게 이 시가 쓰여진 이 시집이 나왔던 그 시기 당시에도 오랫동안 이름만 남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됐던 터미널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약간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랑 통하는 바가 있을까요? 부루라는 게 재능이나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를 만나지 못해서 출세를 못한, 네, 출세. 그래서 약간 살림이 어렵고 하늘이나 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사전이 그러던데. 출세하면은 뭐 당연히 시외로 나가는 거 아니고 서울로? 이게 뒤에 보면은 결국 악기여 모든 노래하는 것들은 불우하고 또 좀 불우해서 불우의 지복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불우라는 게 사전적 정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이나 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걱정이 없거나 걱정을 하지 않음이라는 뜻도 있대요. 저희가 아까 그 버스 기다리면서 허수경 시인에 대해서 뭔가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울해 보이지만 그게 미래로 나아갈 지점을 마련해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출세를 못했더라도 그거는 첫 번째 부. 맞아요. 두 번째 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걱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지복이 이제 더 없는 행복을 뜻하죠. 그게 행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게 저도 진짜 하루를 살아가고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늘 네. 그냥 금방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시인이 그런 노래하는 것들의 모습, 이렇게 왕릉 2,000원으로 당도할 수 있게 되는 왕릉처럼 옛날의 명예나 옛날의 그쵸, 권력을 그쵸.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 다 부르를 지나쳐. 다해 노래하는 것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하는 걸 녹여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 네 맞죠? 여기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 왔어요. 광화문을 사실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뮤즈라는 지명을 찾은 거는 산문집에 실린 내용 때문이죠. 독일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난기 많은 선배가 서울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어이, 여기 탑골이야. 한잔하러 나오지.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선뜻 그곳으로 갈 수 없는 곳에 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버색에 전화를 해서 여기 광화문이야. 뮤즈에서 만날래? 그리고 이모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할 수가 없다. 저희가 지금 뮤즈에 왔는데요. 저 너무 우울해요, 진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마지막 장소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묘지에서 만날래요? 광화문에 왔습니다. 찍을게요, 잠깐. 아. 거기 너무 예뻐요. 여기 이쪽으로. 이거 영상인데? 가자, 가자. 어떡해. 엄청나죠? 나중에 좀 광화문에 한번 왔어요. 저기 써있어요. 뮤즈라고. 그러면 저희 일단- 찾았어요. 뮤즈. 일단은 여기가 3층 303번. 맞아요. 되게 공포영화 찍는 사람들 같아요. 영화 파나?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조용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 네. 몇 살이에요? 저 00년생, 저 21살. 저희가 지금 네.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급한 대로 아이패드로 찍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시집에 있는 걸 찾아온 건 광화문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번쩍번쩍한 맞아요. 광화문 분위기 너무 좋아요. 무엇을 먹어도 아픈 점심상이래요. 광화문 어디쯤에 만나서 먹어도. 사실 여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권태로움, 맞아요. 어딘가로 권태로움. 떠나고 싶은 그런 게 좀 크게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약간 박혀있는 인식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아버지께서 전에 다니시던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종종 아빠 직장을 찾아서 오면 네네. 진짜 분주한 직장인들의 모습, 뭐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와이셔츠 입고 네네. 막 담배 피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광화문 하면 뭐 광화문을 자주 오지도 않았지만 네네. 이런 번쩍번쩍함이 뭔가 권태로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도 읽으면서 네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넌 왜 날 버렸니? 라고 하잖아요. 네가 언제 널.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항상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옛날에 때로는- 꿈 많던 자기가 지금의 자기한테 넌 왜 날 버렸니? 라고 네, 내가 언제 널 버렸어? 라고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버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떠나가 볼까? 라고 하잖아요. 캐나다, 뭐 계곡, 나무집, 안데스의 단풍숲. 맞아. 너한테는 잘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끼리 가까이 하는 일도 큰 죄야. 지금의 자신을 원망하는 옛날의 자신한테 우린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느낌이 뭔가 들더라고요. 살다 제가 뭐 싫어했던 사람이 돼버린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저런 사람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 했지만 결국엔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라비라고 삶은 이제 그- 인생은 이런 거야 맞다.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야 이 나쁜 것들아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냥 인생은 어쩔 수 이런 없이 어쩔 수 살아야 없다. 되는 그런 인생?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네. 터미널 장소에서 읽었던 네네. 거기서는 뭔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네.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되게 현실 타협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어조가 씁쓸하다.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 우리는 계속 살아가니까요. 네. 다시 가죠. 다시 간다. 여기님 너무 귀여워서 뭐가 귀여워? 모르겠어 그냥 너무 귀여워요. 서늘한 점심상. 잠깐 광화문 어디쯤에서 만나 밥을 먹는다. 게장백반이나 속꼬리 국밥이나 하다못해 자장면이라도 무얼 먹어도 아픈 저 점심상. 넌 왜 날 버렸니? 내가 언제 널? 살아가는 게 살아내는 게 상처였지. 별달리 상처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떠나가 볼까. 캐나다, 계곡, 나무집, 안데스의 단풍숲. 모든 관계는 비통하다. 지그시 목을 누르며 밥을 삼킨다. 이제 나에게는 안 오지? 너한테는 잘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끼리 가까이 하는 일도 큰 죄야. 심지어 죄라고. 너는 다시 어딘가에서 넥타이를 반쯤 풀며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머리를 누르고 나는 어디 부모 친척 없는 곳으로 가볼까? 그때 넌 왜 내게 왔지? 너 왜라고 물었니? 세라비, 이 나쁜 것들아. 나 어디 도시의 그늘진 골목에 가서 비통하게 머리를 벽에 찌으며 다시 간다. 좀 부담스러운 각도긴 한데 네. 풍우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은 그 허수견 시인에 대한 거기 시집에 나오는 장소 다 가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네, 문 닫아버리는 점에 좀 아쉽기 한데 근데
그거 어딘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너무 좋아요. 저는 평소에 그냥 사소한 곳인 것 같은데 아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받아서 디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당초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걸 계획할 때부터 네, 진짜 그곳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고 네네. 답사지를 정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 보자라는 그쵸,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건 아까 홍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대로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죠. 네. 근데 차라리 그게 뭔가 이 두 장소들 저희가 오늘 들른 장소들이 네. 그러니까 그 터미널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 확실하지만 네네, 맞아, 어쩔 수 없는. 나머지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 장소들이 아니었다고 해도 네.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렇게 그냥 저희가 처음에 했던 취지대로 뭔가 어차피 저희가 허수경에 대해 아는 시인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0에 수렴하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네. 최소한의 친근함이라도 길러보자 맞아요. 약간 그런 지금 취지였던 너무 친근했어요. 시를 읽을 때 이날의 경험을 좀 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어요, 완전. 네, 그건 유의미한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교수님이 바라셨던 바일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이런 팀도 있어야죠. 그렇죠. 절대로 저희가 변명을 하려는 게 네. 맞나요? 저희가 1시 정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이 몇 시죠? 6시 정도 됐나? 모르겠다. 아무튼 모르게. 그 정도 됐어. 이 영상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웃기셨으면 저희는 진짜 웃으면서 돌아다녔었고 맞아요. 저희만 웃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그냥 마감할게요. 마감할게요.